네, 중학교 3학년 기권과 날씨 단원의 대기 중의 수증기 그리고 상대 습도 차시, 50차시, 6차시 교과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취 기준은요, 이제 상대 습도, 단열 팽창 및 응결 현상의 관계를 이해하고 구름의 생성과 강수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제 이 성취 수준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하위 이제 성취 수준이 대기 중에 수증기량과 이슬점, 포화 수증기량, 상대 습도를 증발 및 응결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위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위에 있는 성취 기준은 그 다음 단원인 이 구름의 생성 그리고 강수 과정까지 같이 묶어져 있어서 성취 기준이 써 있는 거고, 이 대기 중의 수증기 그리고 이 상대 습도 단원만 또 성취 기준이 한 번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취 기준에 의해 성취 기준에 의해 성취 수준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수준부터 보시면 증발과 응결의 의미를 알고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수준은 대기 중의 수증기량, 이슬점, 포화 수증기량, 상대 습도를 증발 및 응결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수준은 대기 중의 수증기량, 이슬점, 포화 수증기량, 상대 습도를 증발 및 응결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정량적으로 계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상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학습 요소는 상대 습도, 그리고 단일 팽창, 응결 이렇게 이제 학습 요소가 써 있고요. 단원은 이제 크게 이렇게 두 단원, 대기 중의 수증기 단원 그리고 상대 습도 단원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먼저 대기 중의 수증기 단원부터 이제 동기유발 자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동기유발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 수업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항상 학생들에게 이 동기유발을 써요. 구름은 뭐로 돼 있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구름은 뭐로 돼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은 이제 어떤 애들은 이제 뭐 물방울로 돼 있다고 하는 애들도 아주 간혹 있고, 대부분은 수증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증기는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얘기. 그러면 우리 지금 교실 안에 수증기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얘기. 그리고 주전자에서 물을 끓일 때 그 주전자에 물이 나오는 그 구멍, 그 부분에서 어 처음에는 김이 하얀색 뭐가 막 나온다. 그걸 뭐라고 하냐? 김이라고 한다. 근데 그 계속 김이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없어진다. 왜 없어졌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이렇게 발문을 하는 거죠. 계속 생각해 보게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결국에는 구름 입자는 물방울로 되어 있는 거고, 물방울은 우리 눈에 보인다. 그래서 구름은 보이는 건데, 수증기는 기체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 우리 교실에도 수증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고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인다는 것까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기 중에 이제 수증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기유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그거죠.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수증기가 가득 들어가 있는 상태면 포화 상태, 그리고 이때 가득 들어가 있을 때 수증기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은 포화 수증기량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 수증기의 양은 이제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수증기로 못 있고 물방울로 맺히는 응결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응결이라는 것은 대기 중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 그 다음에 이슬점이라는 것은 이제 온도가 낮아질 때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으로 이제 냉장고에 꺼낸 캔, 이렇게 컵에 찬물을 따랐을 때 그럴 때 주변에 물방울이 맺힌다는 것과 새벽에 이슬 그리고 안개 이렇게 맺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 안경 낀 친구들 보면 추운 겨울에 이제 차가운 곳에 야외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 안경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힌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응결이 일어나서 이제 수증기 응결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언급해도 되고 활용 부분에서 언급해도 되고 동기유발 자료로도 또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실험은 이제 필수 탐구는 아니고 이제 교과서에 나온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그 수업 실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업 실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둥근 바닥 플라스크예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안에다가 따뜻한 물을 넣고 구멍을 막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기로 그 플라스크를 이제 달구는 거죠.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요. 그래서 내부의 변화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찬물이 들어있는 수조에다가 담궈요. 그래서 찬물로 식힙니다. 그래서 이때 내부 변화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 변화를 관찰을 하면 가열할 때는 이제 맑아지게 되는데 이제 수증기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물방울이 증발을 해서 수증기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찬물로 다시 식혔을 때는 이제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데 뿌옇게 흐려지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수증기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수증기량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열을 하면 물방울들이 증발하고 식히면 수증기가 응결을 하게 돼서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로 포함하는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상대습도 부분인데요. 이제 상대습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유발 자료로 이제 이 습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학교에서 교실에서 이제 밀걸레를 말릴 때 이제 어디다 말리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날씨에 말리면 좋을지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주된 그래서 그 동기유발 자료는 그런 습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 그런 것들 이렇게 하면 되겠고 키워드로는요. 이제 공기가 이제 습하고 건조한 정도로 이제 습도로 나타내는데 이제 비가 오는 날에는 공기 중에 이제 수증기가 많으니까 습도가 높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에 습도가 많으면 이미 수증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빨래를 말려도 잘 안 마른다. 이런 것도 언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습도 같은 경우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을 하면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맑은 날에 그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상대습도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주요 개념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부분으로서 이제 맑은 날 상대습도의 변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날에 이제 상대습도 변화되는 그 그래프 있죠. 그래서 기온 그래프랑 같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 보면 공기 중에 이제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이제 맑은 날 기준으로요. 근데 기온에 따라서 기온이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똑같지만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늘어나니까 이제 낮에요. 기온이 높아지면요. 그러면 상대습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밤에 혹은 이제 새벽에 기온이 많이 낮아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똑같지만 기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들어서 상대습도는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출된 부분이라서 이게 출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